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외교 안보 라인 인사 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외에도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또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각각 내정이 됐습니다. 인사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걸 핵심 과제로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적 역량을, 외교안보 인적 역량을 다 풀어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의 어떤 기둥은 정의용 안보실장 중심으로 갔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이 사실상 거기에 중심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다자주장형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다자가 주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일종의 이제 어벤져스라고 그러죠.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특이한 부분이 여기서 두 명이 정치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바로 전임이 김현철 장관이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돌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상당한 거주의 그 경험이 있어서 미국과도 굉장히 이제 소통이 되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더 나가서 상당한 친화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입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 인사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박지원 전 의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상을 하셨는지는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깜짝 인사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면면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하셨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마 기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네. 서훈 신임 안보실장이나 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속 언론에 몰랐죠. 노출이 네네. 됐으니까요. 그런데 또 단초는 있어요. 지난 6월 17일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원로들을 오찬했어요. 그러니까 외교 통일 그런 그 원로들을 모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찬했는데 거기에 이제 임동원, 이종석, 정세현 굉장히 계속 그 국정원장이나 혹은 통일부 관련 강요 출신 그 원로들이 있는데 여기에 박지원 의원이 포함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질적이잖아요. 왜냐면 박지원 의원은 의원이고 또 통일이라든지 이런 그 국정원이라든지 이쪽에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대북 특사라든지 비서실장을 했어도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오찬에 참석을 했다는 건 무언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당시에 기자들도 좀 되새겨 봤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국정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임명될 줄은 사실 그때도 짐작을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거죠. 아쉽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는 원래부터 그걸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사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북한에 그 대사로 가겠다. 혹은 연락사무소 차관급이어도 상관없다. 내가 가겠다. 즉 북한과의 어떤 가교 역할, 대북 사업 이쪽을 담당하겠다라고 아예 공언하면서 희망해 왔거든요. 그건 대북 사업이잖아요. 그건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관련해서 그렇게 어떤 과정들 물밑 작업도 하고 또 공을 들이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잖아요. 예. 이렇게 지켜봤으니까 대북 사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노두돌이든 디딤돌이든 하겠다, 오작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언제부터 대북 그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일까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통일부 장관은 그래도 돼요. 예를 들자면 외교안보 특보를 해서 예를 들어 대북 특사로 가는 그런 역할이면 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외교부 장관은 외교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국정원장은 CIA나 KGB처럼 공작,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공작, 정보 관리 이런 측면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통전부장의 카운터파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국정원장에 어울릴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국정원은 온갖 정보가 사실 더 집약되고 굉장히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왜 보셨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물론 정치인 출신은 아닙니다만 김만복 국정원장 언론에 나서기 좋아하고 뭐 국정원 경호원들을 전부 다 대동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끝내 정치 활동을 했잖아요. 막 국회 의원 되려고. 그런데 이렇게 참 언론에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 국정원장을 맡는다? 저는 이게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만 더 하면 지금 기저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인사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저가 바뀌어졌느냐?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갔다 그래서 대북 정책가 무조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연락사무소 파괴되고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 자체가 전혀 다른데 3년 동안이랑은 다른데 지금 입장에서 저렇게 평화의 기저를 계속 더 확대하겠다라는 시그널이 과연 이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려의 시선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박지원 이 내정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정상회담이라는 걸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그 안에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친화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파트너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 즉 카운터 파트너들을 얼마만큼 유효하게 설득해내느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달라.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할 인물들이 많은데 너무 박지원 의원의 힘을 쏟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일단 오늘로 예정됐던 자문단의 회의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전부터 릴레이 검사장 회의를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래도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이제 지휘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냐 아니면 정당한 것이냐. 그거를 아마 먼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10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부당하면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그러니까 검찰 전체 의견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의 어떤 단일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것의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한동훈 전 검사장의 어떤 부분, 즉 검언 유착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수사팀을 배제시키고 사실상 수사 중인 상황인데 지금 전문 이제 자문단을 소집한 그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적당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한 거잖아요. 기존 수사팀 계속 유지하고 독립 수사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만 보고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관철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사장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합의안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이제 모임을 예정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고서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때 반대라든가 다른 이견을 냈던 그런 검사장이 또 다시 뭐 같은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자문단이 옳았다, 지휘가 잘못됐다라고 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혹은 이동재 전 기자의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자문단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논의되는 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발동한 것이 과연 검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적절함 또는 적법한 것이냐. 즉 그 두 가지를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를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지휘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네. 그런데 검찰청 법에 따르면 7조와 12조와 관련해서 검찰청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모든 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라는 7조와 12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검찰총장의 권한을 지금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왜 하냐면 지금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신뢰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이 사건의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검찰이 계속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건 정권이랑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시 돌아가냐면 김종빈 옛날 검찰총장이 그 천정배 통일부 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이 수사지휘를 최초로 했을 때 대검 간부급 회의를 열어서 논의된 똑같이 오늘도 그 논의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럼 검찰이 앞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객관적인 그런 수사 지휘권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앞으로도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을 뭐 한 사람의 또는 뭐 친분 관계 이런 그런 논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 검찰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논의다. 그리고 이 논의가 뭐 검사장들이 어떤 목소리를 해서 머리띠 뚫고 성명을 발표 이게 아닙니다. 간담회 형식이에요. 간담회 형식으로 각자의 어떤 건의를 하고 또 각자의 생각을 하고 그걸 집약적으로 해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내리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배경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장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 수사 중인 상황을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자문단을 이렇게 소집을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사팀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자문단을 소집해야 되는지 이 검사장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지금 더 나가서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를 최측근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 검찰 내부의 조직이 수사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수사 중인 조직을 믿지 않고 다시는 외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평가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논리가 스스로 모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작점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과하게 그런 어떤 측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명분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검사장 회의도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 부분이 중앙지검 쪽의 입장만 지금 표명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예. 상당히 정리를 짧게 하면 네네. 지금 대검의 회의 자체도 사실은 팩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회의를 소집했을 때의 결론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악의적 편집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녹취를 전문을 봤더니 상당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요구했던 기자가 요구했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검사장급 대검의 간부급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중앙지검은 다 이러니 중앙지검 목소리만 대변을 해서 추장관이 옳다라는 건 한쪽 편을 너무 치우친 그런 편들기 아닐까 싶은데. 저도 딱 한마디만 예. 말씀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예. 자, 이거를 사실상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다고 예. 하면 거기서 법원이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지 네네. 왜 수사 중인 것을 막느냐, 의도적으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